인트로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에 2박 4일로 대만 타이베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경비는 1인당 30만원 정도로 정말 저렴하게 잘 다녀왔는데요. 저랑 같이 타이베이 여행 함께 해보시죠. 여기는 타이베이 타오이안 1터미널입니다. 이스타 항공을 타고 왔고 비행기 가격은 왕복 13만 1,000원이었습니다. 입국장 밖으로 나오면 바로 앞에 관광지원금 부스가 있고요. 그 옆으로 트래블 월렛을 사용할 수 있는 ATM 기기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오면 버스 탑승장이 나오는데요. 공항버스 탑승이 선착순이다 보니 사람이 많으면 최대한 빨리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버스가 만석이 되면 강제로 다음 버스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티켓 값은 편도 140달러입니다. 버스 타고 50분 정도 가면 타이베이 메인 버스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저는 시먼딩에 숙소를 잡아서 여기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우버를 미리 설치하고 가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택시비는 121달러 나왔습니다. 숙소는 이스트 드래곤 호텔을 예약했는데요. 후기 가격 위치 모두 좋아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예약했습니다. 여기는 2박 23만 3천원에 결제했습니다. 숙소 내부를 살펴보면 큰 더블베드 2개가 있고 창문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렴한 숙소들은 창문이 없는데 여기는 채광이 좋은 창문이 2개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반대편에는 평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짐도 풀어놓고 음식들 포장해와서 먹기 좋았던 공간이었어요. 욕실도 청소가 잘 되어 있었고 곰팡이도 많이 없었습니다. 수압이나 온수 모두 잘 나와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네요. 4시간 정도 자고 조식 먹으러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총자빙을 사러 왔습니다. 타이베이역 근처에 있는 가게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후기도 좋더라고요. 저는 치즈하고 베이컨을 주문했고 120달러 결제했습니다. 저렇게 전병에 계란과 각종 토핑들을 넣고 굽는데요. 가격 대비 맛은 괜찮았습니다. 다음으로 온 곳은 시먼닝 근처 과일 가게입니다. 가격은 조금 비싼 것 같은데요. 숙소랑 가까워서 여기로 왔습니다. 석가하고 스타프루츠를 구매했고 490달러 결제했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던 스타프루츠를 맛볼 생각에 많이 기대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용허또우장에 왔습니다. 사실 여기가 메인 식당이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언제 가든지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앞에 세팅된 음식들을 쟁반에 담아서 마지막에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맨 앞에 페스츄리처럼 생긴 저 빵을 또우장이라고 불리는 두유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저 빵은 1인 1빵 무조건 가능하니까 인원수대로 구매하시면 좋고요. 그 옆에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뒤에서 바로바로 음식들을 만들고 있어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우장과 빵은 필수로 구매하시고요. 나머지 음식들은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338달러 결제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너저분하긴 하지만 조식으로 한 상 거하게 차렸습니다. 이 또우장하고 빵은 진짜 맛있었는데요. 시먼딩 근처 숙소시면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중정기념당으로 이동하는데요. 역시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대만이 비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변화무쌍해서 엄청 가까운 거리가 아닌 이상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이 체력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택시비는 110달러 결제했습니다. 중정기념당은 장제스를 기념하는 기념당인데요. 여기 부지가 굉장히 넓고 탁 트여 있어서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계단이 많아서 올라가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왼쪽으로 돌아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편하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크기가 더 큰데요. 천장 마감을 다 나무 공예로 해놨는데 이게 진짜 멋있습니다. 실제로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나무 향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념당 계단 앞쪽에서는 매시 정각의 근위병 교대식을 합니다. 5분 정도 하는데 규모는 작아도 볼만하니까 중정기념당 방문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정기념당 근처 카페로 왔습니다. 규모는 작은데 커피가 맛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했고 미디움 사이즈로 50달러 결제했습니다. 산미가 강한 커피인데요. 호불호가 나뉘긴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입니다. 그리고 카페 건너편에 있는 남먼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안에 가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저녁에 술안주를 하기 위해 육포를 샀습니다. 육포는 미리 포장되어 있는 팩으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종류별로 골라 담아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리지널 육포로 샀고 99달러 결제했습니다. 육포 맛은 생각보다 많이 달았고 튀긴 햄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매력있는 맛이어서 근처에 오신다면 들러서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2층에 푸드코트가 있는데 여기 우육면 가게가 유명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현지인 분들이신데 우육면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푸드코트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이 가게가 있습니다. 앞에 무슨 상도 하나 전시해놨는데 무슨 상인지는 모르겠네요. 대충 읽어봐서는 남문시장 식당들 중에 주는 상인 것 같아요.
메뉴판은 이렇고 저는 토마토 우육면과 일반 우육면 하나씩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두 개 합쳐서 $280 결제했습니다. 면은 저렇게 도상면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이게 한 그릇에 $140, 한국 돈으로 6,200원 정도 되는데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이 진짜 푸짐했고 국물도 진해서 맛있었습니다. 한국인 입맛에도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었어요. 다만 면이 도상면이다 보니 수제비를 먹는 듯한 식감이라 칼국수 같은 면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호불호가 나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구경도 하고 점심도 먹었으니까 후식을 먹어야겠죠. 남원 시장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과일 가게입니다. 관광객보다는 현지인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가격은 아침에 갔던 과일 가게보다 저렴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과일을 손질해서 팩으로도 판매하는데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왁스 애플 한 팩 $80 결제했습니다. 이거 꽤 맛있는데요. 식감은 약혼이랑 비슷한데 맛은 사과 맛이라 굉장히 매력있는 과일이었습니다. 과일 가게 건너편에는 까르푸가 있습니다. 까르푸는 홈플러스 같은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판매하는데요. 펑리수, 누가 크래커도 종류별로 있고 과일도 여러가지 있었는데 과일 가게보다는 좀 비쌌습니다. 대만 하면 카발랑 같은 위스키들이 유명하죠. 여기서도 위스키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격들은 사진에 확인해주세요. 간단하게 쇼핑 구경하고 숙소 쪽으로 슬슬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우유 도너츠를 파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는 현지인보다는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곳인데 줄을 서 있는 사람 99%가 관광객이었습니다. 도너츠는 계속해서 튀겨지고 있고 방금 나온 도너츠를 저렇게 슈가 파우더를 뿌려서 줍니다. 한 개에 $40였고 저는 두 개 준비해서 $80 결제했습니다. 맛은 솔직히 말하면 동네 옛날 도너츠에 설탕 뿌린 맛인데 저희 동네 도너츠가 더 맛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굳이 줄 서서까지 먹을 만한 도너츠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옆으로 좀 더 걸으면 싱푸탕이 나옵니다. 행복당으로 알려진 흑당 버블티 가게인데요. 원래는 여기서 버블티를 사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패스했습니다. 대신 숙소 앞에 있는 가게에서 여주 주스와 버블티를 샀습니다. 여주 주스가 어떤 맛인지 상상하기 좀 어려웠는데 한 모금 마셔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버블티보다 여주 주스가 더 맛있었습니다. 금액은 각각 여주 $130, 버블티 $65 결제했습니다. 이것저것 먹을 거 사서 숙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몇 시간 자고 아침부터 움직인 거라 중간에 한번 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숙소에서 잠깐 쉬고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숙소에서 도보 5분 거리에 후기 괜찮은 마사지 가게가 있어서 여기로 왔는데요. 가격은 좀 비싼 느낌입니다. 저희는 2번 코스로 $650 결제했습니다. 발 마사지가 메인인 곳이고 코스에 따라서 어깨나 머리 마사지도 같이 해주십니다. 이날 공항에서부터 많이 걷기도 했고 비가 와서 날씨도 쌀쌀했는데 조격도 하고 마사지도 하니까 몸이 따뜻해지면서 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을 생각해보면 그다지 가성비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사지를 열심히는 해주시는데 그렇게 막 시원하지는 않아서 저는 다음에 또 방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사지를 다 받고 저녁을 먹기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라오어제 야시장에서 해결할 겁니다. 라오어제 야시장을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요. 저는 이지카드 대신 일회용 티켓을 발권했습니다. 노선표 밑에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기계에서 선택하고 인원수 선택하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1인 $25, 왕복 $50 결제했습니다. 이거 티켓이 토큰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꽤 귀엽더라고요. 약간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티켓 사용하는 법은 우리 지하철 이용하는 방법하고 똑같은데요. 위에 카드 찍는 곳에 올리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대만 지하철은 좌석이 일자가 아니라 가로 세로가 번갈아 가면서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지하철이긴 한데 생소한 풍경이었어요. 여기서 나가실 때는 티켓을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회수가 되면서 문이 열립니다. 옆에 IC카드에 태그하지 마시고 구멍에 넣으시면 됩니다. 송산역 5번 출구로 나와서 좀 걸으면 이렇게 빨간 입구가 보이는데요. 여기가 바로 라오어제 야시장입니다. 옆에 화려한 도교 사원이 하나 있어서 찾기 쉬우실 겁니다. 입구 들어가자마자 긴 줄이 하나 있을 텐데요. 바로 서시면 됩니다. 후추빵을 파는 곳인데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만 여행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 1위가 이 후추빵이었어요. 이 빵을 먹기 위해 대만 다시 갈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가격은 꽤 나갑니다. 개당 $65고 두 개에 $130 결제했습니다. 화덕에 구워서 빵 겉면이 엄청 바삭한데 이 빵이 담백하면서 안에는 고기 육즙 때문에 촉촉해지니까 제대로 겉바속촉을 느낄 수 있고요. 안에 고기도 꽉꽉 채워져 있어서 정말 한 입 한 입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에 고기 양념하고 향신료가 대만 음식 특유의 향신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호불호가 확 나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먹은 음식은 흑돼지 소시지입니다. 대만에 왔으면 소시지는 꼭 먹어야죠. 작은 사이즈로 100달러 결제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큰 소시지를 잘라서 오이하고 소스랑 같이 발라서 주십니다. 소시지도 맛있는데 저 오이랑 같이 먹으니까 궁합이 진짜 좋더라고요. 쫀득쫀득한 소시지에 달달한 바비큐 양념과 자칫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향신료 향을 오이가 확 잡아줘서 진짜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먹은 음식은 지파이입니다. 여기도 줄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한 개에 100달러 결제했습니다. 한번 튀긴 지파이를 숯불에 다시 한번 굽고 바비큐 소스를 발라주는데 이거 진짜 별미더라고요. 속살이 촉촉하면서 부드럽고 겉에 발린 바비큐 소스랑 궁합이 아주 좋았습니다. 텐더 치킨을 먹는데 안쪽 고기가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버섯구이도 유명한 메뉴 중에 하나죠. 먹지는 않고 그냥 구경만 했는데요. 새송이 버섯을 숯불에 구워서 양념을 발라주는데 어떤 맛인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고구마볼도 유명한데 이건 파는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돌아다니다가 막 튀기고 있는 곳을 찾아서 여기서 주문했고 한 봉지 50달러 결제했습니다. 맛은 쫀득한 고구마깡 맛이었습니다. 고구마 향이 꽤 강했고 약간의 달달한 맛도 나는 맛있는 간식이었습니다. 라오어제 야시장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다시 시먼딩으로 돌아왔습니다.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명동하고 비슷한 분위기더라고요. 비가 와서 걸어다니기 불편하긴 했지만 한껏 운치 있는 분위기라 이런 날씨도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숙소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어서 맥주하고 과자 몇 개 샀습니다. 야시장에서 사온 음식과 맥주로 숙소에서 2차를 해줍니다. 저 육포 맥주 안주로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어묵을 파는데 이 빨간 국물 최고입니다. 김치찌개 말고 김치국 맛이 나는데 속이 확 풀리는 게 한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만한 맛이었어요. 소화 안 되면 이 어묵 국물 드셔보시면 아주 좋으실 겁니다. 이렇게 길었던 첫째 날을 마칩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내리네요. 또우장을 또 사러 왔습니다. 여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날은 빵을 3개 샀습니다. 또우장 빵 치즈 오믈렛 한 팩해서 163달러 결제했습니다. 투숙 내내 이 공간이 아주 유용했는데요. 다음에도 이 호텔로 올 것 같습니다. 체크아웃을 버스 1일 투어 미팅을 위해 시먼딩역 5번 출구로 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버스 투어 회사가 여기서 미팅을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버스들이 다 버스 투어를 갑니다. 버스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 좌석 위치가 좀 높다 보니 오래 타면 멀미가 좀 날 것 같았습니다. 이번 버스 투어 코스는 예스폭진지 코스로 5곳을 방문하고 1인 1,900원 결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스인 예류지질공원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동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가 예류지질공원인데요. 유명 관광지답게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모든 버스 투어가 예류지질공원이 꼭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몰리는 것 같았어요. 특히 투어 첫 타임에 예류지질공원으로 다들 이동을 해서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버스 투어 입장료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지질공원이나 황금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입장권을 구매해서 가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미리 결제하고 와서 4,300원에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저 줄이 다 여왕머리 바위랑 사진 찍기 위한 줄인데요. 줄이 진짜 길죠. 굳이 저 바위랑 같이 사진 찍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바위들이나 풍경 자체가 워낙 신기하고 이국적이다 보니까 포토스팟이 아닌 다른 곳들을 구경해도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여왕머리 바위는 이렇게 멀리서 찍어도 잘 나옵니다. 공원을 다 구경하고 밖으로 나오면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건어물이나 기념품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버스 출발 전에 시간이 남으면 잠깐 구경하기에 좋습니다. 날이 추워서 생강차도 한 잔 마셔줬고요. 펑리수도 다른 마트들은 한 박스에 100달러였는데 여기는 80달러더라고요. 다른 곳보다 저렴한 것 같아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펀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기찻길 위에서 날리는 풍등으로 유명하죠. 아마 SNS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펀 도착하면 다양한 국가에서 온 많은 관광객들이 풍등을 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풍등은 날리지 않았고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거 구경만 했는데 굳이 돈 내고 날릴 만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기찻길 배경으로 사진 찍는 게 더 잘 나왔습니다. 스펀에서 먹어야 할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닭날개 볶음밥입니다. 하나에 75달러고 가이드분께 미리 주문하면 스펀 도착해서 일괄로 구매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이거 꽤 괜찮은데요. 향신료 향이 강하지 않아서 호불호가 없는 맛이고 닭날개 안에 양념치킨 양념으로 볶음밥을 만든 그런 밥이 들어가 있는데 익숙한 맛이면서 맛있습니다. 고기도 튼실해서 씹는 맛도 있고 좋았습니다. 땅콩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이날 비가 오고 추워서 아이스크림은 따로 먹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시간만 잘 맞으면 기차가 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걸으면 스펀역이 보이는데요. 저기가 사진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먼 것 같아서 역까지 가진 않았고 대신 옆에 이렇게 다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도 사진이 꽤 이쁘게 잘 찍혔습니다. 버스 타러 내려가는 길에 옥수수 가게가 있더라고요. 맛있어 보여서 하나 샀습니다. 겉에 소스하고 향신료를 같이 발라주는데 불향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흑돼지 소시지를 파는데 가이드분이 이 집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시지 2개 100달러 결제했습니다. 여기 소시지 진짜 맛있더라고요. 고기 함량이 높아서 쫀득쫀득하고 겉에 껍질도 엄청 쫄깃합니다. 우선 고기 맛 자체가 좋고 소스 향이 좀 세다고 느낄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생마늘 하나 까서 같이 먹으니까 향이 중화가 되면서 맛 밸런스가 확 잡혔습니다. 한 개에 50달러인데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맛이었어요. 옥수수하고 소시지 먹으면서 쭉 걸어 내려오면 이렇게 버스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간 곳은 스펀 폭포입니다. 스펀에서 차로 3분 거리로 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폭포 가는 중간에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흔들립니다. 저기 다리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쭉 걸어가다 보면 폭포 바로 전에 상점가가 있는데요. 여기서 소시지, 과일, 육포들을 파는데 가격들이 다른 곳들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맛은 다른 곳이랑 차이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여기서는 뭘 따로 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유튜브나 블로그 후기 봤을 때 폭포는 그냥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기대하지 않고 갔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어제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많이 늘어서 폭포가 꽤 볼만했습니다. 이렇게 좀 더 걸으면 폭포를 바로 정방향에서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폭포도 멋있더라고요. 참고로 여기 폭포가 완전 자연 폭포는 아니고 폭포 위쪽에 콘크리트로 작업을 좀 해서 물이 평평하게 떨어질 수 있게 공사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위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온 곳은 진과스입니다. 황금박물관이 있는 곳이고 광부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코스가 2가지로 나뉘는데 광부도시락을 먹을 팀하고 황금박물관을 볼 팀으로 나뉩니다. 저는 광부도시락을 주문했고 2개 360달러 결제했습니다. 이게 광부도시락인데요. 밥 위에 양념갈비가 얹어서 나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지 김치를 반찬으로 주더라고요. 개인적인 평가는 음식 맛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밑에 깔린 밥이 진짜 얇게 펴서 깔아놓은 거라 밥 숟가락으로 따지면 2-3숟가락 나올까 말까 한 양이고요. 고기도 양이 엄청 적습니다. 심지어 옆에 뼈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서 실질적인 고기 양은 얼마 없어요. 그러면 고기 맛이 특색이 있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념이 연한 돼지갈비를 튀기듯이 구운 느낌입니다. 대만 와서 유일하게 실망한 음식이 이 광부도시락이었고 1인 1도시락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없어서 여러 명이서 갔으면 하나 정도 주문해서 같이 나눠 먹고 맛만 보는 느낌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인 1도시락을 하기에는 가격도 있고 양도 너무 적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식당 안쪽으로 들어오면 전망대도 있으니까 식사 다 하시고 여기도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근처도 산책하기 괜찮습니다. 황금광산이 일본 식민지 시기에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일본식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대만과 일본의 건축과 다양한 분위기가 섞여 있는 느낌이라 일본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대만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투어의 마지막 코스 지우펀입니다. 생과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의 배경이라는 썰이 있는 지역이죠. 여기 분위기도 좋고 이쁜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모든 버스 투어의 마지막이 여기다 보니까 사람이 무한정으로 공급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먹을 음식하고 갈 곳을 딱 정해놓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날 비가 와서 다들 우산을 쓰고 다녔는데요. 우산 때문에 다니기 힘들고 다른 우산들 피하면서 다녀야 하니까 신경도 더 쓰여서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비 오는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또우아라는 대만식 빙수를 먹었습니다. 2개 주문해서 120달러 결제했네요. 또우아는 두부, 떡, 타피오카, 팥이 들어가는 빙수인데 따뜻한 버전하고 차가운 버전 2가지가 있습니다. 따뜻한 버전은 묽은 팥죽 느낌인데 달달하니 맛있었고요. 차가운 버전도 간 얼음에 토핑이랑 같이 먹으니까 가벼운 빙수를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한 버전이 더 맛있긴 했는데 이건 취향 차이라 각자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치즈 스틱으로 불리는 빵인데 한 개에 40달러였습니다. 맛은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우유 스틱이랑 똑같은 맛이었고 굳이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비추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더 먹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포토스팟 가서 사진만 찍고 구경했습니다. 오르골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귀여운 기념품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여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렇게 지우펀까지 구경하고 다시 타이베이로 복귀를 합니다.
이제 새벽 비행기를 타야 해서 시먼딩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공항으로 이동할 겁니다. 시먼딩 거리가 이쁘긴 한데 자꾸 명동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오묘한 기분을 느끼면서 걸어갔습니다. 여기는 아종면선이고 곱창국수로 유명한 곳입니다. 큰 사이즈 80달러고 2개 주문해서 160달러 결제했습니다. 유명한 곳인 만큼 줄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주문 즉시 바로 음식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국수를 받으면 바로 옆에 소스들이 있는데요. 저는 1대1대1로 맞춰서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곱창국수 맛은 PX에서 파는 쌀국수 맛인데 훨씬 풍미가 깊고 향이 진한 맛이었어요. 중간중간 씹히는 곱창도 잡내 없이 맛있었고요. 이날 날씨가 쌀쌀했는데 뜨끈하고 얼큰한 국수를 먹으니까 온몸이 확 풀리는 게 좋았습니다. 시먼딩 가셨으면 곱창국수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근처에 이렇게 거리 공연을 하는 팀들이 있는데요. 가이드분 말로는 시먼딩 거리에서 버스킹하는 팀들은 전부 대만 정부의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나 나와서 버스킹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연은 제법 볼만했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구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과일 가게를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석과 왁스 애플, 구아바 구매했고 372달러 결제했습니다. 여기가 접근성은 좋은데 가격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그래도 과일들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왁스 애플은 많이 달진 않지만 식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구아바는 덜 익은 수박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공항으로 가야죠.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타이베이 메인역으로 가줍니다. 건물이 커서 찾기 쉬웠습니다. MRT 타는 곳은 안내 표시가 잘 되어 있으니까 따라가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MRT가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긴 하는데 막차 시간이 있다 보니까 새벽 비행기이신 분들은 시간 기획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MRT는 편도 160달러였습니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타 항공으로 티켓 발권을 해야 하는데 한국 가는 대만 관광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1시간 정도 기다려서 체크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았던 2박 4일 대만 여행이 끝나가네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차게 대만을 맛봤던 것 같고요. 다음에는 좀 더 길게 여행을 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아우트로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